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보수 진영이 거의 포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만장일치로 선고됐고, 당시 이 보수 진영은 정말 힘을 못 썼습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당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여론도 처음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을 때 비해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내용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진술, 주장들이 있었지만 지금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것도 있고 다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 곽종건의 진술, 이거 다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이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흔히들 보수, 중도, 진보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 자, 메이저 언론인 한국경제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통해서 자신있게 공개했습니다. 진보가 3명, 중도가 2명, 보수가 3명입니다. 보수 3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추천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임명한 조한창 재판관, 3명은 확실히 보수입니다. 중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추천했던 김명수, 김영두, 정정미 두 사람은 지금 중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도 4대4로 갈렸습니다. 중도 한 명이 이쪽, 중도 한 명은 저쪽. 자, 아무튼 중도는 지금 2명, 김영두, 정정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이 진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했던 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 이미선 재판관 2명은 4월 18일이면 퇴임됩니다. 이 두 사람이 진보로 분류되고, 또 한 명,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진보입니다. 이 3명은 확실합니다. 그나마 이미선 재판관이 조금 진보 색깔이 덜합니다. 자, 그래서 보수 3명이 만약에 다 탄핵을 인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5대3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집니다. 성향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5명이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의 마음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탄핵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거 무조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4대4로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3대 2대 3입니다. 보수 3명만 확실하게 해도 윤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그때도 8명이었습니다.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수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하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재판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이 통치 행위는 처음부터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사실은 더 셉니다. 자, 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이미 50%인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되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법조계는 탄핵 심판 선고가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와 함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제시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이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핵당할 정도의 중대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정말 너무 중대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성이 인정받더라도 그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인가, 또는 아예 이건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없는 면책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확실히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헌재도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 누구는 4명씩 밥도 같이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확인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향이 갈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쪼개진 헌재, 쪼개진 여론, 윤 대통령은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